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우선 함수라는 애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함수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하면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요. A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함수라는 애를 지나게 되면은 B라는 출력값을 갖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함수다. 즉 얘기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번엔 C라는 애를 입력을 해가지고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그때 결과가 D라는 애가 출력이 됐다 라고 볼게요. 이렇듯이 함수라는 애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이 함수에다가 여기 입력해주는 값을 어떤 애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라고 보면 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다르게 되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함수라는 애는 언제 쓰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묶어서 요 함수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작성을 하시다가 A 알고리즘 부분이 있어요. A 알고리즘 부분이 전체 작성을 해봤더니 1, 2, 3, 4, 5 그래서 총 5줄로 구성이 된 애고, 그리고 나서 B라는 알고리즘이 실행이 될 거예요. B 알고리즘은 한 2줄짜리 알고리즘이라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C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C라는 알고리즘은 3줄짜리다 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A 알고리즘부터 시작해가지고 C 알고리즘까지 얘가 코드가 돌아갈 테고, 그 다음에 다시 A 알고리즘이 또 반복이 돼요. A 알고리즘은 지금 우리가 5줄짜리였으니까는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요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처럼 요 부분 A 알고리즘이 위에서도 있었고 여기 아래 부분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는 경우에 요 반복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얘는 A 함수 A 함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럼 A라는 함수는 총 5줄짜리 A 알고리즘을 갖는 애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A라는 함수로 A 알고리즘 요 5줄짜리를 정의를 했으니까는 요 뒤쪽에 뒤쪽에 A 알고리즘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A 함수라는 애를 써가지고 한 줄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A 함수에 입력값이 있을 텐데 입력받는 값,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A라는 함수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을 하실 때 정의를 미리 해놓으면은 그 뒤쪽에 나오는 여기 반복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한 줄짜리 여러분들이 정의한 A 함수라는 한 줄짜리 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훨씬 코드가 간단해지겠죠. 근데 코드가 이렇게 반복을 해서 A 알고리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핵심이 되는 부분일 테니까 함수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코드를 작성할 때 틀릴 위험도 좀 적어지고 코드를 보실 때도 훨씬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함수 정의는 우선은 def라는 애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명,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함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이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 함수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라운드 가로를 열고 닫아 주시고 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라고 하면은 매개 변수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요 끝쪽에 for문이나 if문과 같은 제어문에서 사용한 것처럼 그 콜론을 찍어줘서 이 함수, 요 초록 색깔 함수명이 갖는 그 실행되는 그 부분을 이제 블록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콜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어문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4칸을 띄시고 여기에 이제 4칸 띄워주신 다음에 수행할 문장, 뭐 문장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수행할 문장이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함수 만드는 그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수행할 문장 블록 있잖아요. 수행할 문장에 해당되는 블록에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계산하는 것, 단순 계산하는 것이랑 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 출력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제어문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제어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for나 뭐 while이나 뭐 if문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정해줄 때 기본 그 형태는 def하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함수명 써주시고, 그 함수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명 쓰고 라운드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그 라운드 가로 안에는 입력받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매개 변수다 라고 하는 애는 입력 값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입력 변수. 입력 변수다 라고 봐서 요 입력 값이 요 내가 정한 함수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블럭 부분에 있는 수행할 문장들이 실행이 된다. 근데 블럭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단순 계산하는 것이나 아니면 단순 출력하는 문구나 아니면 제어문과 같은 애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뭐 더하는 함수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여러분들 파이썬 아이들 실행하시고요. 새 스크립트 창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우선 def라는 애를 쓰고 한 칸을 띄워보면은 여기 def라는 애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칸 띄고 나서 내가 더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겠어요. 어떤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입력받으면은 그 두 개를 더하는 그 함수를 만들겠다. 그 함수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 라고 하면은 add라는 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가로를 열고 닫으신 다음에 그 라운드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네,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입력하는 변수다 라고 했으니까는 우리는 지금 a랑 b라는 애를 입력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해주는 애를 만들고자 했으니까는 a랑 b라는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콜론을 찍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return
a 더하기 b 요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return이라는 애는 뭐냐라고 하면은 함수의 결과값을 돌려주는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F5 누르시거나 런에서 런 묘두를 눌러 보시면은 네, 아무것도 안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함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네, 함수를 만든 거고 요 함수에 입력해야 되는 그 변수 값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느냐? a라는 애를 몇으로 할까요? 뭐 3이라는 값으로 주고 b라는 애를 5라는 값으로 준 다음에 add a, b 네,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add라는 함수에 a라는 값이 3이 들어가고 b라는 값이 5가 들어가서 그 출력 값으로 a랑 b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출력을 해봐야 되니까는 얘를 결과값을 c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print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8 값이 나올 텐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보시면은 네, 8 값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함수를 만드신 다음에 그 함수를 이용할 때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때에 들어가는 입력 값들을 이렇게 각각의 변수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 함수의 결과 값을 내가 출력을 해보고자 하니까는 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의 결과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pr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그 입력값하고 결과값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a랑 b라는 애였고 출력값은 a 더하기 b라는 애로 출력값이 나오는 입력값하고 출력값이 모두 있는 함수의 형태를 봤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 입력값과 결과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요 함수의 형태가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좀 설명을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입력값하고 결과값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방금과 같은 경우죠. 우리가 a랑 b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a 더하기 b의 결과값이 출력되는 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얘의 기본적인 형태를 써보면은 정의를 해야겠죠. def하고 함수명 써주고 매개변수 입력되는 매개변수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4칸을 떼어준 다음에 수행할 문장 뭐 1, 2, 3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점점점으로 우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return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요 형태.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실 때는 요 샵을 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형태다 라고 하면은 def 함수명 매개변수 수행할 문장 return 결과값 요렇게 요게 첫 번째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기본 형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예제를 갖다가 좀 쓸까요? 얘를 갖다가 써보면은
네, 이렇게 갖다가 붙여 넣고 a랑 b랑 네, 함수 정의를 a랑 b가 들어가서 a 더하기 b를 결과값으로 출력하는 요 경우인데, 지금 리턴 옆에다가 연산이 들어갔잖아요. 연산을 넣지 말고 그 연산 자체를 어떤 값으로 변수로 정해 봅시다. 뭐 result라는 애로 정해 볼까요? result라는 애가 a 더하기 b다. 네. 그러면은 리턴 값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값이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는 result라는 변수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행하시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함수를 좀 더 일반화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실행해 보시면은 네, 8값 그대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아까처럼 리턴에다가 어떤 연산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연산 자체를 변수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좀 더 깔끔한 값을 보실 수가 있다.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입력값하고 결과값 중에 하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떤 경우를 먼저 볼까요? 결과값이 없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입력값은 존재하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 네. 요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요 리턴 부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생긴 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의미가 뭔가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def add라는 애를 ab라는 애를 입력 받아 가지고 그 result 값을 지우고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에다가 print라는 애를 이용해서 뭐 a랑 b랑 더한 값은 뭐입니다 라는 그 문장을 출력을 해 볼게요. 그 a라는 값을 %d로 받을 거고, 그리고 b라는 값도 %d로 받아 가지고 얘네들의 합은 %d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그 %d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 뒤쪽 부분에다가 %를 써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순서대로 %d, 첫 번째 %d에는 a 값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d에는 b 값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 %d에는 a 더하기 b 값이 들어갈 거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a 값이 여기, b 값이 요 두 번째, a 더하기 b 값이 요 세 번째의 %d에 들어가서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렇게 해놓고 우선 실행해 볼게요. 위에 거를 우선은 주석을 처리를 합시다. 지금 볼 필요가 없으니까는 블록 처리한 다음에 Alt 3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주석 처리가 되고, 얘 실행해 보면은 네,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처음에 했다시피 지금은 함수를 정의한 것 뿐이에요. 지금 뭔가 제가 실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보고자 라고 한다면은 요 함수는 어떻게 이용하죠? add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입력값을 넣어주면 이제 출력값이 나올 텐데, 여기 아까 같은 경우는 a랑 b라는 애를, a라는 애는 3이고 b라는 애는 5다 라고 해서 바깥에서 입력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a는 3값 넣을 거고 b는 5값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실행해 볼까요? 요렇게 해놓고, 네,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3하고 5의 합은 8입니다 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값이 리턴이라는 애가 없어서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요 수행할 문장에 print라는 애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return이라는 레일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밖으로 출력을 안 해줬으므로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진짜 결과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은 아까처럼 얘를 C라는 변수로 넣어주신 다음에 print C 요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add 3,5를 했을 때 얘가 실행되는 거는 그냥 수행할 문장에 print라는 함수가 있으니까는 요 파이썬 쉘 부분에 지금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요 문구가 뜬 것일 뿐이고, 실제로 요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에 결과 값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요렇게 함수를 실행한 애를 변수 C라는 변수에다 넣어 주신 다음에 C라는 애를 출력을 해 보시면 되겠죠. 얘 실행해 보시면은 3하고 5의 합은 8입니다 라는 애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수행할 문장이 실행이 된 거고, C에 대한 출력 값을 봤더니 none 값이 나와요. none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return으로 해가지고 아무 결과 값을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결과로 출력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none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결과값은 있고 입력값은 없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거를 우선 복사해서 써볼게요. 이번에는 입력값은 없고 입력값이 없고 결과값만 있는 경우, C에 없고 결과값만 존재하는 경우, 요런 경우 기본 형태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요 매개 변수 부분이 그냥 없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하나 만들어서 볼까요? 위에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는 주석 처리하고 좀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 하나 def라는 애 만들 건데, 이번에는 add라는 애 이용해 가지고 add라는 애는 말고 이번에는 뭔가 출력 결과값만 있으니까는 함수 이름을 print hello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입력값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라운드 가로만 열고 닫아 주신 다음에 콜론 찍어 주시고 return 뭐 어떤 값을 출력을 할까요? hello라는 애 값을 출력을 할게요. 지금 print hello라는 함수는 hello라는 애를 출력을 해주는 애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함수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당연하고, 그럼 얘를 실행을 해보고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print hello를 내가 실행을 할 건다. 근데 지금 입력값이 없으니까는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걔를 뭐 C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print C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 print hello가 실행이 돼서 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C라는 변수가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시면은 여기 요 print hello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hello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입력값이 없어도 그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출력값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출력값이 출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뭐 우선은 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혹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예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총 4개를 볼 거였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함수다 라고 해서 입력값하고 출력값이 모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입력값만 있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오히려 입력값이 없고 결과값만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예제를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둘 다 없는 형태가 있겠죠.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네 번째 경우 입력값과 결과값이 모두 없는 경우, 네, 요럴 때는 입력값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매개 변수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결과값 부분도 없을 테니까는 요 리턴 부분도 없겠죠. 네, 요렇게 생긴 애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위에 있는 예제에서 조금만 더 변형을 해가지고 좀 봐볼까요? 그럼 요렇게 주석 부분 된 거를 해제를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블록 처리를 한 다음에 Alt 4 눌러주시면은 주석이 해제가 돼요. 지금 입력값은 없었고, 이제 출력값도 없애봅시다. 출력값은 리턴 값을 없애면 되겠죠. 리턴은 없애고 그냥 수행할 문장으로 아까처럼 그 헬로라는 애를 그냥 출력만 해주자. 여기 파이썬 쉘 부분에 그냥 헬로라는 애가 뜨게 출력만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라고 볼게요. 실행을 해볼까요? 네, 얘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3하고 5의 합은 8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프린트 헬로라는 애를 출력을 했더니 요 함수 프린트 헬로라는 함수 안에 있는 프린트 함수 때문에 헬로라는 구문이 파이썬 쉘 부분에 출력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프린트 헬로라는 애를 출력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을 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C라는 변수를 그 파이썬 쉘에서 출력을 해보고자 했더니 넌 값이 나왔다 라고 해서 얘는 결과값이 없는 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입력값과 결과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함수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